안녕하세요. 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과 말하기 시간이고요. 오늘 평소보다 제가 조금 더 우아하게 좀 더 낮은 호흡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이거와 좀 관련돼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도 바이럴된 쇼츠 중에 이청한 님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 배우 이청한 님. 근데 보니까 이청한 님이 어떤 걸 겪었냐면은 타고난 톤이 낮은 편이세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훈련도 하셨겠죠. 입안 공간이 넓고 공간이 열려 있고 그리고 호흡을 많이 뱉는 톤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이청아입니다. 이렇게 좀 차분하고 굉장히 좀 여유롭고 우아한 그런 억양과 말투 또 보이스를 갖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한참 동안이나 이게 자신과 맞는 톤인 거를 몰랐대요. 왜냐면 초창기에 했던 배역들도 주로 이제 생김새가 또 귀여운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왈가닥, 여고생, 뭐 그놈은 멋있었다라는 작품이 생각나네요. 아, 귀현이 씨가 대단했었죠, 그때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야, 너 왜 그래?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 목소리인갑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훈련도 하고 점점 알다 보니까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은 거죠. 네, 청아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성대 길이가 길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여성들보다 조금 낮고 깊고 좀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거죠. 근데 그래서 최근작들에서는 이청한 님이 목소리로 호평을 엄청 많이 받고 인기가 많거든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왜 특히 여성들 중에서는 타고난 것보다 높게 목소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 사실 여러분 답이 어렵진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에서 예쁘고 귀엽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게 뭐 딱히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쵸? 이게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어떤 압박이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맨박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뭔가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대담하고 권위 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질 것을 강요받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쩌렁쩌렁한 절도 있는 그런 말투가 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여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입받냐면요. 예쁘고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좀 받게 됩니다.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남성분들이 강하고 유능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라면 여성분들은 사랑받는 예쁜 여성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90년대 초반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느끼면서 크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나아진 부분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저는 더 역행한 부분도 많다라 생각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여성분들이 크면서 뭐 애교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예쁜 목소리 여성적인 목소리 같은 거 냈을 때 주변에서 뭔가 반응이 좋고 와 너 예쁘다 목소리 너무 귀엽다 이런 반응을 얻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면이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타고난 목소리는 요 정도인데 이거를 안녕하세요. 네, 저 최다인데요. 이렇게 좀 귀엽게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예쁘게 쓴다거나 억양 같은 면에서도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유달리 성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절도 있고 단호한 이런 여자친구들은 지적을 많이 받고 커요. 그냥 타고난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편인데도 왜 여자애가 그렇게 딱딱하냐, 애교가 없냐 이런 얘기를 받게 되고 같은 말투를 남성이 했으면은 멋있다라고 할 부분을 여성이 하게 되면은 좀 차갑다, 너무 딱딱해요 이런 반응을 받게 돼요. 네.
물론 요새 아닌 경우도 있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목소리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좀 더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쁘고 귀여운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 이청아 님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영향, 뭐 환경적인 요인, 뭐 지인들의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타고난 것보다 올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목이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어쨌든 갖고 있는 것보다 항상 높여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좀 쓰게 돼요. 텐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모가 많아질 뿐더러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조금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제 학생분들 중에도 이런 의뢰가 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뭐 30대, 뭐 초중반, 뭐 중후반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뭐 대리 다치고 뭐 과장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톤이 좀 높고 좀 애기같이 말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리게 봐요.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남성분들 중에도 물론 있죠. 근데 남성분들은 주로 이제 타고나기를 뭐 성대 길이가 짧거나 어떤 얼굴의 어떤 구조상 톤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여성분들은 원래 톤은 그렇지 않은데 높게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 예뻐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가 무의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방송작가 일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전화통화로 모든 걸 섭외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와 진짜 힘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어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인데요. 혹시 제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그러셨어요. 와 대단하세요. 이렇게 엄청 친절하지만 사실은 저자세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그때 마침 좀 뭐랄까 내공이 깊은 연차가 높은 작가 언니가 계셨는데 그 언니는 목소리 톤 자체도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말투가 좀 우아해요. 근데 그 언니는 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어디 누군데요. 혹시 관심, 섭외 요청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충분히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습관적으로 네, 그랬어요. 이런 말투와 이런 목소리를 써야지 사람들이 뭔가 쉽게 호감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뭔가 내가 상처받는 일, 거절받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톤이 나의 자연스러운 진정성과 진심 플러스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훨씬 승산이 있는 톤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일상에서야 상관없어요. 왜 우리 일상에서는 왜 연인이나 그쵸, 배우자들한테는 되게 혀 짧은 소리 많이 내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무적인 면에서라면은 내가 말투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나의 욕구나 불안이랑 뭐 무서움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게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33인데 그걸 다루기 시작한 지 한 1, 2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버스에 타거나 그럴 때도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안녕하세요 하게 되고요. 뭐 부탁할 때도 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친절한 끼는 빼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저도. 근데 뭐 친절함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도 뭔가 좀 더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뭔가 더 웃는 모습, 더 밝은 미소, 막 어떤 예쁜 인상 이런 거를 줘야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가여운 마음이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 이거 좀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그냥 나의 어떤 무표정한 모습이라든지 때로는 단호한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뱉는 데에 좀 거리낌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자, 또 여러분, 저는 훈련을 해서 낮은 톤을 낼 수도 있고, 저도 특히 그래서 좀 뭐랄까요, 신뢰도가 중요한 그런 결혼식 사회라든지 그런 거 볼 때는 특히나 더 낮은 톤으로 하게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상과 업무적인 장에서 안녕하세요, 최다인데요 라는 말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그 저음을 쓰는 나의 본래 톤을 찾는 것도 아직은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그런 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하던 방식과 관성을 좀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나도 모르게 텐션이 올라가던 거를 낮추고 호흡을 뱉는 그런 마음으로 호흡과 함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써 주셔야 되고요. 네, 제가 카드는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뭔가 코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귀여운 말투. 네, 그랬는데요. 진짜요?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요? 그랬는데요. 그랬습니다. 담백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건 좀 모델링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나운서 분들 중에도 이게 조금 일상투와 다른 부분이 생기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포멀해져 있는 말투와 어떤 톤을 좀 흉내를 내는 게 처음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링도 중요하고요. 또 저의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네, 훈련을 하시거나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지만 여기와 병행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뭔가 호감받고 싶은 마음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애를 쓰진 않았나. 이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어떤 모습이 되지 않아도, 뭐 유능하거나 뭐 착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예쁘거나 귀엽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다 각자만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각자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아시고 담백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청환 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발성 훈련 같은 거를 배우시는데 나라는 그 발음을 하면은 본래 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청환님 같은 경우는 본래 성격도 조금 이렇게 네, 이런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뱉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편해 보여요. 이거를 애써서 말할 때보다 나 했을 때 뭔가 애쓰고 뭔가 어깨에 짊어져 있던 짐 같은 것들도 샥 내려놔지는 느낌? 여러분들도 이청환님 쇼츠도 한번 보시고 네, 저의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서 담백하게 적정 톤으로 호흡을 많이 뱉으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